중국의 고대사를 기록한 옛 문헌 중 기이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전국시대를 풍미했던 위나라의 관방역사서 죽석인연이라는 문헌인데요. 사마천으로부터 전해지던 전통적인 역사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만큼 파격적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사가 요임금과 순임금 그리고 우임금으로 이어지는 권력 승계 방식을 선양이 아닌 찬탈로 규정했다는 점인데요. 죽석인연에 실린 내용을 보면 유가사상을 이어받은 사마천의 기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보기에는 너무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더욱더 웃기는 사건이 후대에 발생합니다. 공자를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던 송나라 유생들은 도저히 이 책을 눈꼴 싫어 봐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아예 원본을 불살라버리는데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기록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지독한 아집을 보여주고 있는 유학자들의 작태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덕분에 오랜 시간이 흐른 얼마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죽석인연의 존재를 전설로 치부할 정도로 하찮은 취급을 받았지요. 그러나 현재 죽석인연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청화관, 곽점초관, 상박관 등 초나라 땅에서 발견된 전국시대 죽관들이 죽석인연의 신뢰도를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죽석인연은 어떤 책이기에 유가사상가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아 불태워졌을까요? 오늘은 전국시대 기록물인 죽석인연과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를 통해 중국인들의 비틀린 역사관을 엿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죽석인연을 얘기하자면 전설적인 사건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4사사 중 하나인 진서 속석전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81년 한해군 그편에 살던 부준이라는 도굴꾼이 오래된 무덤 하나를 도굴해 돈 되는 부장품만 챙긴 후 사라져버립니다. 며칠이 지난 후 사람들이 도굴되는 적을 발견하고 현지 관청에 알리자 관리를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는데요. 도굴된 묘장 내에서 대량의 죽간이 발견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받은 직무제사마염은 상서령 순움과 화교를 보내 죽간을 수거한 후 관리토록 명하는데요. 수레 수십 대에 실린 죽간을 전부 낙양으로 운반해 해독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진시대 학자들은 죽간에 기록된 문자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합니다. 진나라가 문자를 통일하기 전에 사용되었던 과두문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열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던 선진시대에는 각국이 사용하던 말과 문자가 서로 달랐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진시황은 진나라 사설을 제외한 나머지 6국의 사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분서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수많은 선진시대 문헌이 불태워졌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문헌이 거의 없었지요. 때문에 서진시대학자들이 죽간에 기록된 전국시대 위나라 문자를 해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난다긴다 하는 학자들이 죽간 해독에 10여 년을 매달린 끝에 최종 결과를 도출해내는데요. 죽간이 부장된 무덤의 주인이 위나라 네 번째 국군인 양왕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기원전 296년 위양왕이 죽으면서 묘장에 함께 묻힌 죽간이 500년 만에 빛을 본 것인데요. 진시황의 분서령을 피한 문헌이었기 때문에 발견 당시부터 대단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죽간에 기록된 과두문을 해독해 75편으로 정리했는데요. 해독에 참여한 학자들은 편년체로 기록된 역사서라는 뜻으로 기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원본이 죽간이었기 때문에 죽서라고도 불려 오늘날 죽석인연이라는 책이 탄생한 것이죠. 황제로부터 전욱, 제곡, 제여, 제순 등 5제사를 비롯해 하상주 3대와 춘추시대, 진나라, 전국시대, 위나라 해왕까지 모두 89명의 왕이 재위한 총 1857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석인연은 선진시대에 편찬된 관방사서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편년체 통사인데요. 서진 이후 동진과 남북조를 거쳐 수당시대에 이르기까지 700여 년 동안 수많은 문헌에 인용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죠. 그런데 송대에 이르러 죽석인연은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송나라 유학자들이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 이유가 유가사상가들이 바라보는 이상적인 역사관에 반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죽석인연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와 죽석인연에 기록된 1857년 동안의 역대 제왕 연대기가 서로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고대사를 기록한 두 개의 통사 중 죽서는 사라지고 사기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사마천의 기록이 유가사상가들의 입맛에 맞았기 때문이죠. 사마천은 당대 유가사상의 양대산맥인 공자의 11대손 공안국과 동중서를 스승으로 모신 철저한 유가신봉자였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유가사상가를 이끌던 공자는 노나라의 편년체 역사 비평서 춘추를 남긴 것은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사마천은 왜 사기를 편찬하면서 편연체가 아닌 기전체라는 역사기술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사마천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역사관을 편연체로는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건 중심의 편연체보다는 인물이 중심이 된 역사설을 구상한 것인데요. 전설 속의 제왕으로부터 모든 역대 왕조가 한나라로 이어졌다는 정통계보를 세우는 것과 함께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이상론을 설파하고자 했지요. 그래서 제왕의 기록인 봉기를 중심축으로 삼고 그 아래 세가편과 열전을 보충해 군신관계로 연결된 족보를 완성한 것입니다. 세가편이나 열전편에 기록된 인물들의 족보는 전부 봉기에 기록된 제왕에서 파생되었다는 통일된 세계관을 창조한 것인데요. 흉노가 황제의 후손이라던가 조선을 기자의 후손으로 둔갑시킨 것도 사방의 이민족이라도 전부 한나라의 신하다라는 관점이죠. 제사집단인 유가사상가 입장에서는 종법에 기반한 족보를 거짓말을 꾸며서라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총대를 맨 것이 사마천이죠. 즉 사마천의 사기는 사실을 기록하기보다는 천하가 어떻게 시작해서 한나라까지 이어졌는지를 서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의 기록을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면 곳곳에 모순이 생겨 역사적 진실과는 늘 거리가 멀어지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화려하게 포장하는 문학적 수사기술을 현란하게 구사하다 보니 당나라 때 문인들은 태사공서를 한편의 문학서로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석인연과 사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은 어느 것이 신뢰가 높을까요? 먼저 죽석인연과 사기가 편찬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조의 흐름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시대에는 유가사상가보다는 법가사상가들이 우세를 점하고 있었지만 한나라 때는 유학자들이 조정신료를 장악하고 있었죠. 유가사상가들은 늘 요순우탕의 칭송부터 시작해 주나라 성왕지치를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석인연의 기록을 보면 유가사상가들의 창자가 꼬일만 했을 것 같습니다. 요순선양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옛날에 요의 덕이 쇠하자 순에 의해 갇히게 된다. 순은 요를 평양에 가두고 제위를 차지한다. 순은 요를 평양에 유배 보냈다. 풀어보면 요는 스스로 제위를 순에게 선양한 것이 아니라 순이 요의 제위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를 연금하고 유배를 보내기까지 하는데 이는 하극상이며 찬탈이죠. 이 과정을 상상해보면 분명히 피비린내 나는 과정을 통해 권력을 탈취한 것으로 평화롭게 선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임금은 자신의 아들 단주가 부족함을 알아 이에 순에게 천하를 넘겨주었다. 순에게 주면 천하가 이롭지만 단주에게 천하를 주면 천하가 병들고 단주만이 이로운 일이다. 이에 요임금은 천하를 병들게 하면서 한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마침내 순에게 천하를 넘겼다. 요임금이 붕어함에 3년상을 마치고 순은 단주를 피해서 남쪽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제후들은 단주가 아니라 순임금에게 조회를 하고 소송도 단주에게 가지 않고 순임금에게 맡겼으며 단주를 노래하지 않고 순임금을 노래하였다. 이에 순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와 천자가 되었으니 그가 바로 순임금이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석줄로 끝날 역사적 사건을 사마천은 왜 수십 배나 부풀려 각색했을까요? 결국 시대적인 배경과 사설을 편찬하는 사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가의 여부일 것입니다. 고증에 따르면 죽석인연은 전국시대 위나라 사관이 기록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관이 역사를 기록할 때는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사마천 개인이 쓴 것입니다. 춘추도 공자 개인이 쓴 것입니다. 사기나 춘추는 모두 유가사상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개인적 주관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순의 찬탈을 불과 세 문장으로 간단명료하게 기록한 죽석인연과 달리 사마천은 20배가 훨씬 넘는 문장을 통해 요순의 선양을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에 능한 사마천이기에 가능한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고대로부터 한나라까지 이어져 온 정통계보를 만드는 데 있어 요순의 권력 승계 방식이 찬탈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